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구룡승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10년 전에 MBC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2580에 출연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일만항. 이른 아침 햇살이 퍼지는 바다 위에 상자 모양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떠 있습니다. 높이 22m에 무게 14,000톤. 작은 운동장 크기인 1,400제곱미터의 상판 면적. 이 케이슨이 2만 톤짜리입니다. 2만 톤짜리. 웬만한 아파트 한 동이 물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물을 건설 현장에선 케이슨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지하철이나 교량 같은 대형 토목 공사에 사용됩니다. 이 케이스는 공해를 가로질러 울릉도 사동항의 거센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의 일부가 될 예정입니다. 대형 기중기에 들린 작업자들이 밧줄을 묶기 위해 케이슨 위로 올라갑니다. 예인줄 여기다가 묶는 거예요? 요 예인줄 체결 작업하고요. 끝난 다음에 난간줄 싹 합치해야 되고. 케이슨과 배를 연결할 특수 섬유를 꼬아 만든 지름 10cm의 굵은 밧줄. 저 로프가 특수 로프라고 들었는데 저게 그때 저도 오래돼서 듣기로는 100m의 로프 값이 1억인가 한다고 들었거든요.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거의 뭐 머리카락 정도의 굵기밖에 안 되는데 당겨 보면은 쫙쫙 늘어나요. 줄이 끊어지지 않고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손으로는 들어올릴 수도 없어 대형 해상 기중기로 밧줄을 끌어올리고 묶습니다. 600톤까지 이제 그 파단화줄 흔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된, 지금 나와 있는 로프 중에는 강도가 높은 로프라고 좀 보시면. 출항을 앞둔 마지막 점검.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예인 라인의 어떤 강도들이 그 당향차를 견딜 수 있는지. 콘크리트 덩어리를 물에 띄우는 부력을 얻기 위한 케이슨 내부의 빈 공간, 격실은 철판으로 덮었습니다. 항해 도중 물이 들이칠 만한 틈은 모두 틀어막아 방수 처리를 했고 비상 상황에서 물을 퍼내기 위한 배수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 비상시에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양수기하고 발전기를 올려놓고 이제 출항을 앞두고 오징어 한 포와 막걸리 한 대를 놓고 무사 도착을 기원합니다. 저는 예인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은 파고가 1.5m 이하로 잦아든다는 구룡서의 공기는 구룡서의 공기. 기상 예보. 2달 반의 기상 분석 끝에 출항일을 잡았지만 깊은 바다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심 2,000m 이상을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날이 안 좋아지면은 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탔던 터그입니다. 5,000마력이죠. 이제 뭐 4,980인데 5,000마력이죠. 저 때는 뭐 배 나왔는지 이제 뭐 한 2, 3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세배입니다, 세배 저 때는. 드디어 출항 시간. 예인선이 밧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굉음을 울리며 바다로 떨어진 밧줄은 곧 팽팽해지고 거대한 케이슨이 서서히 수면 위를 움직이면서 사상 최대의 수송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동안의 마지막 준비와 점검을 마친 예인선단이 항구를 벗어나 망망대해로 접어들었습니다. 목적지인 울릉도까지 210km. 웬만한 아파트 한 동 부피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꼬박 이틀 이상 끌고 가야 하는 길고 험난한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바다 한복판의 화산섬, 울릉도의 강한 파도를 막으려면 모두 14개의 이런 초대형 구조물을 연결해 방파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 개를 지을 분량의 시멘트며 철근, 공사 부지 등이 필요하지만 울릉도에선 이런 것들을 조달할 수 없어 육지인 포항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배로 끌고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케이슨 하나에 사용되는 철근만 1,000톤, 만드는 데만
석 달 가까이 걸리고 제작비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어이구,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도 어디에도 수심이 2,000m가 넘는 이렇게 심해를 거쳐서 케이슨을 2박 3일 동안 거의 50시간 동안 케이슨을 운반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포항 앞바다를 빠져나온 예인선단이 울릉도를 향해 북동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케이슨을 사이에 두고 주 예인선인 영일호가 앞에서 끌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장원 3호가 뒤를 따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 예인선과 지휘 통제선인 독도선 등 모두 4척의 배와 콘크리트 덩어리가 한데 뭉쳐 동해바다의 파도를 천천히 헤쳐나갑니다. 걸음걸이 속도인 시속 4km, 험한 바닷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한 최고 속도입니다. 예인선의 키를 잡은 박동수 선장은 경력 40년의 베테랑. 그런 그도 모험에 가까운 이번 항해에선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전부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보기도 할까 했습니다. 수심이 한 2,000m 이상 넘어가는데 가면은 그 자체적인 파도가 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좀 위험한 요소는 조금 따릅니다. 출항한 지 4시간, 오후 들어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바닷바람에 빗방울이 섞여들기 시작합니다. 비는 뭐 안 오면 좋죠. 비가 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게 조금 어려서 아니겠어요. 짙푸른 바다 위로 노을의 붉은 빛이 번져가고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떨어질 때 바다가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한 2노트 이런 속력으로 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플로터에 이렇게 항로 딱 꺼보니까는 포항 영일만에서 울릉도 사동항까지 120마일 나왔었거든요. 120마일. 그 120마일을 2노트, 잘 나오면 3노트로 끌고 갔습니다. 새벽에 저렇게 출발해서 가면 저녁 먹고 돌아서도 홈이고 싶어요. 그 정도로 뭐 사람이 걸어가는 속력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무게가 2만 톤이고 물 속에 잠겨 있는 게 엄청 깊게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속력밖에 안 돼요. 이윽고 칠흑같이 어두워진 바다엔 파도에 흔들리는 예인 선단의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기상 예보와는 달라진 바다의 상황에 박동수 선장은 동이 틀 때까지 배의 키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항해 이틀째 오전 9시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내며 비바람이 몰아치고 3m를 넘는 높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예인 선단의 배들은 파도를 넘을 때마다 아래로 고꾸라지듯 바다에 뱃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삼킬 듯 뱃전을 뒤덮고 파도를 넘을 때마다 엄청난 충격이 고스란히 배에 전해져 옵니다. 정오 무렵 예인 선단은 울릉도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호와 마주칩니다. 지금 보니까 울릉도 쪽이 저쪽 포항 쪽보다 조금 더 나쁘네요. 지금 여기보다 울릉도가 조금 기상이 안 좋다고요? 해상 실황이 저 밑에보다 이쪽이 조금 더 나쁜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협조해 드릴게요. 예, 지나실 때 조금만 떨어져서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오후 바다는 더욱 거칠어지고 배가 파도를 타넘을 때마다 예인줄은 느슨해졌다가 마치 끊어질 듯 팽팽해지기를 반복합니다. 14,000톤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도 거센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해질 무렵 높은 파도에 시달리던 지휘 통제선 독도선의 엔진 2개 중 하나가 꺼졌습니다. 어려운 건 이야기하십시오. 해양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에서 온다올 정도 되면 이야기하십시오. 새벽 2시 45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독도선의 나머지 엔진도 완전히 멎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멈춰서면서 한순간 파도에 뒤집힐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안전하게 하려면 그거를 한 20m, 30m 그거로 중간에 홀딩 약간 한 20-30m 줘서 안전하게 가요. 예.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휘통제선 독도가 메인 엔진 그 트러블이 생겨서 그 우리 동신의 대성 8호로가 지금 독도 쪽으로 가서 예인에서 사등항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비 예인선이 독도호를 인양해 먼저 가기로 하면서 4척의 예인선단은 2척으로 줄었습니다. 길고 험악했던 밤이 지나고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수평선 저편, 푸른 바다 위로 우뚝 솟은 울릉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간밤의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울릉도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 목이 메이고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6번째 지금 운반을 하는데요. 지금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주 진짜 힘들었습니다. 야, 이때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때 우리 배에 편승했는 인원이 우리 배 선원들 빼고 7명이에요. 7명. 건설사 인원, 방송국 인원. 그래서 그때 저하고 제가 그때 항해사니까 저하고 기관사하고 둘이서 삼시세끼를 차리는데 한 끼당 2번씩 차렸어요. 2번씩.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 위로 2척으로 줄어든 예인 선단이 서서히 울릉도 사동항을 향해 다가옵니다. 악전고투를 벌이며 거칠고 깊은 동해바다를 건너온 예인선이 꼬박 50시간 만에 울릉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다 위로 끌고 온 거대한 구조물을 수심 18m의 해저에 정확히 내려놔야 하는 마지막 힘겨운 작업이 남았습니다. 나오세요. 뒤에 나오세요. 그래 나오세요. 항 내에 들어선 예인선은 밧줄을 감으며 예인 줄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이미 설치된 5개의 구조물, 케이슨 옆에 운반해온 구조물을 정확하게 이어붙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파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강한 너울에 배가 흔들릴 때마다 케이슨에 연결한 예인줄이 위태롭게 팽팽해집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케이슨을 끌고 오던 예인줄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또 한 차례의 위기 상황. 예인 로프가 터졌습니다. 노을 때문에. 노을이 치면은 케이슨하고 배하고 따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갑자기 급장이 먹어가지고 터졌습니다. 아이고, 구룡서이 나온다, 구룡서이. 구룡서이 이때 20대 때인데, 야, 10년 전이다, 10년 전. 말 잘하네. 이때 같이 깠던 그 카메라 감독님이 우리 해군 출신이고 또 SSU 출신이시라고, 저를 인터뷰를 한 2번, 3번 따주셨거든요. 그래서 꼭 방송에 출연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그러고, 나중에 서울에 놀러 오면 방송국 구경시켜준다고, 서울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하시면서 전화번호도 주셨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아유. 잘 계십니까? 소정섭 선배님. 결국 후미의 장원호가 후진하면서 케이슨을 끌고 줄이 끊어진 영일호는 이를 옆에서 밀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을 떠나온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마침내 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물이 내려앉을 위치인 수심 18m 아래 해저 집안은 잠수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미리 다져두었습니다. 네, 저 당시에 저렇게 사동항 방파제를 건설해서 지금은 사동항에 대형 여객선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동항 방파제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울릉도 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게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재밌게 시청하시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바다 위에 떠있는 구조물의 빈 공간에 물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이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오차 범위 15cm 이내에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넣고 빼며 케이슨의 위치를 조정한 끝에 이미 설치된 5개의 케이슨 옆으로 6번째 케이슨이 성공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울릉도 사동항은 독도로 향하는 배가 출발하는 곳. 정부는 이곳에 여객선과 함께 해경배 한 척과 해군배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해군 부두는 그 부두 그 연장이 한 400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200m. 그러나 그 200m에 한 배를 댈 수가 있고, 그러니까 2배를 댈 수가 있죠, 동시에. 독도에서의 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해 울릉도에 구축함과 같은 대형 해군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해안을 출발한 우리 함정이 독도 해역에 도착하려면 꼬박 4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울릉도의 해군 부두가 완공되면 1시간 남짓이면 독도 해역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출항할 수 있는 출항 준비를 갖춘 그 전투함이 배치돼 있다는 것 자체는 그쪽을 함부로 적이 공격을 하거나 혹은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14개의 거대한 케이슨을 이어붙여야 하는 640m 길이의 방파제는 내후년 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8개의 케이슨이 또 줄줄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의 고된 항해를 해야 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풍이 불고 조류의 방향도 바뀌어 동해의 항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바다를 이길 수 없고 어차피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고의 준비를 하더라도 기상이 높고 파도가 높으면 또 작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동해의 거센 파도와 바람. 자연의 허락 없인 완수할 수 없는 이 거대하고도 험난한 케이슨의 항해가 끝나면 우리 땅 독도로 가는 길도 한층 가까워질 전망입니다.